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요즘 새싹보리 제품 많이 드시죠? 새싹보리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새싹보리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다뤄보고요. 2부에서는 왜 대장균과 쇳가루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새싹보리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싹보리가 주 수입원이 농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 새싹보리가 홍보되고 있기에 부담스럽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새싹보리가 꾸준히 사랑받기 위해서는 한 번쯤 거쳐가야 할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새싹보리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첫 번째, 건강 예능 프로의 거짓 공포 마케팅. 요즘 많이 보시죠? 건강을 다루는 예능, 의사와 연예인들이 같이 나와서 엄청 심각한 것처럼 특정 질병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예방하려면 특정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방송을 하는, 이런 건강 예능에 등장하는 식품들이요, 이거 다 협찬입니다. 완제품이 안 나왔을 뿐 관련 업체에서 제작비 협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 예능 프로를 보실 때는 뒤에 업체가 있겠구나 하면서 보셔야 돼요. 새싹보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간을 이야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방간이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심지어 심장병, 대장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방간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간을 다이어트하자 하면서 새싹보리를 보여줍니다. 아니, 지방간이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지, 지금 장난합니까? 전 솔직히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의사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돈을 벌기가 좀 어려워져서, 혹은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자꾸 방송 쪽으로 진출을 하시는데요. 이런 의사분들의 출연이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시청자, 소비자를 겁주고 그 대안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의사라면 좀 쪽팔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새싹보리 방송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러느냐? 건강예능 프로에서 의사분들이요, 새싹보리에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에 좋고, 중성지방 감소와 비만을 억제하고, 숙취해소 및 간기능 개선에 좋고, 신경 안정 및 스트레스 개선에 좋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임상실험과 동물실험자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 새싹보리를 먹어야 한다면서 직접 새싹보리 분말을 물에 타서 드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방송에서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자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새싹보리 추출물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방송에서 먹고 추천해주는 것은 새싹보리 분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추출물하고 그냥 분말은 다릅니다. 특히나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추출물들과 건조만 후에 분쇄한 분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 건조해서 가루로 분쇄한 새싹보리 분말은요, 건강 예능 프로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우리 몸속 소화 과정에서 잘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될 가능성도 큰데요. 자, 방송에서 새싹보리 분말 하루 한 스푼 이렇게 먹으라는데, 요거 드셔가지고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에서 증명된 효과를 결코 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생새싹보리를 드시는 것이, 새싹보리를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식품 영양학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새싹보리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 업체들의 말장난. 새싹보리를 판매하는 홈쇼핑 화면과 인터넷 판매업자들의 제품 상세 정보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꼭 나옵니다. 새싹보리의 SOD 함유량이 밀싹에 비해 6배 높다. 새싹보리의 폴리코사놀 함유량이 사탕수수에 비해 12배 높다.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원물 100g 기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원물 기준이라는 것은 작게 쓰죠? 새싹보리 분말을 팔면서, 새싹보리 추출 분말,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팔면서 왜 원물 기준의 자료만 보여주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제품이 좋으면 최종 완제품 속에 들어있는 폴리코사놀 함량과 SOD 함유량을 써줘야죠. 돈 주고 검사해야 됩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당국에서 좀 규제를 하는지 이 정도만 씁니다. 그런데 한창 새싹보리가 출시돼서 불티나게 팔릴 때는요, 더 심했어요. 새싹보리가 쌀겨보다 폴리코사놀이 16,000%, 160배 더 들어있다. 우리가 쌀겨를 평소에 먹나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잘 먹나요? 이 쌀겨와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새싹보리는 사포나린이 무려 1150mg가 함유되어 있다. 사포나린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들어있네 하셨을 텐데,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새싹보리 100g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크릴 오일의 아스타잔틴 함량보다는 장난질의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이 역시 매우 미량에 속하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1150이라는 숫자만 강조하는 장난질인 거죠. 자, 자기들이 판매하는 최종 제품에 자신이 없으니까 비교하기 애매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작게 써놓거나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건강 관련 제품 팔면서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이런 걸로 자기네 분말이나 착즙 분말이 더 좋다고 하겠습니까? 색소를 안 썼다고 하는데 아니 색소를 왜 써야 되죠? 미생물이 없다고 하는데 가공식품은요 미생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가공식품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방사능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었나요? 자, 새싹보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새싹보리는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자체로는 매우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새싹보리 분말이나 새싹보리 추출 분말,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건강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혹은 특정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시기엔 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효과에 비해 방송이나 업체들의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왜 대장균과 쇳가루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새싹보리 제품을 고르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